법률상으로는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시고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자입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들 앞에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금요일 뉴스 탑10은 이번 주 내내 눈과 귀를 잡고 있는 바로 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청와대와 기대와 달리어 여러 정황들을 보면 일단 신현수 민정수석 결국 물러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부터 지금부터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수석이 현재 지방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차가 나간 시점은 알 수가 없지만 전날 늦은 밤 단지를 나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지방에서 칩거 중이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신현수 수석은 어제 청와대에 이제 휴가원을 내고 곧바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서 바로 차를 몰고 나와서 이제 지방으로 일단 나갔다는 것이 이제 경비원들의 이야기고요. 아마 일단 지금 오늘 내일 어제 오늘 그리고 이제 휴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4일 동안은 이제 지방에 있다가 월요일쯤에 이제 아마 출근할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의 마음을 좀 정리하러 일단 지방에 내려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단 기자 인터뷰에 응한 그 부인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일단 사퇴를 한다고 그러고 내려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신현수 수석이 그동안의 어떤 행보나 쭉 보면 굉장히 한 번 뱉은 말은 꼭 본인이 지키는 그런 좀 스타일이기 때문에 특히 이 중요한 시점에 사실은 휴가를 간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다시 돌아오는 것보다는 사실 마음의 정리를 하러 간다는 게 저는 더 무게가 실리거든요. 예. 아마 이제 본인의 결심이 섰고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기 위한 그러한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에게도 미리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것. 네, 가족들한테도 미리 사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부인께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마음의 결심을 선 것 같습니다. 지방에 칩거 중이고 저희 채널의 기자들을 포함해서 직접 전화 통화를 시도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신현수 수석이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자 메시지를 보면 지인들과 문자 소통하면 참 힘들다, 고맙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문자 메시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 안에도 지인 한 분이 계시는데요. 하정대 국장 직접 신현수 민정수석과 문자 메시지를 좀 주고받으셨다면서요? 예. 사실 이제 신현수 민정수석하고는 1994년 제가 검찰을 출입할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까 벌써 27년 정도 지난 건데요. 그 사이에 청와대에 있든 아니면은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근무하든 어느 때도 계속 자주 만났었는데 어쨌든 이 파동이 일어난 이후에 직접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문자를 보냈을 때 지방에 있다는 얘기는 이제 문자를 통해서 왔고요. 제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지인이 많이 있으니까 통화를 해봤는데 직접 통화를 이 사건 나고 통화를 직접 했다고 하는 분은 아직 제가 직접 취재를 못 해봤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문자가 왔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 내용들은 저는 고맙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인데 사실은 신현수 민정수석이요. 처음에 올해 그러니까 1월 1일에 임명될 때부터 제가 축하한다고 하니까 참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 문제들을 상식과 순리 두 가지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상식과 순리로 풀어나가고 싶다. 많이 도와달라. 그때부터 이미 임명될 때부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 그리고 이 참여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바라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통화를 할 때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한테 누를 끼칠 것이라는 아마 생각에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임명 직후에는 상식과 순리 그리고 지금 여러 이 파문 이후에는 고맙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 교수님, 네. 저하고 바뀔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런데 신수석이 휴가를 내고 지금 일단 지방에 가 있는다고 하지만 그 직전 상황이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졌거든요. 여기 여과 핵심 관계자는 여기 계신 분들도 알다시피 일단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이다. 깔끔한 인품에 본인 사이로 논란이 큰 상황에서 휴가를 낸 건 이런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단순히 인사패싱으로 화가 난다고 대통령 앞에서 쇼할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유영민 비서실장까지 만류를 했지만 그거에마저도 좀 실패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의를 표명한 것을 아직 접은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사의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인 건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유영민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비서관들도 몇 번 가서 이제 설득도 하고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휴가 떠나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된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뭐 일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봐요. 하정도 국장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을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의 의사가 물론 강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해서 본인이 조금 양보할 부분을 생각하지도 않을까. 그건 일말의 저는 기대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사이가 더 강하다고 저는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휴가 기간 동안 또 여러 사람이 연락을 할 것이고 또 뭐 그 박봉계 장관도 사과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전화도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통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혹시나 돌아와서 본인의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 그게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도 듭니다.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양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만약에 복귀를 하더라도 본인이 소신을 굽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소신을 밀어붙이되 본인 사퇴 용퇴 여부는 큰 뜻에 일단 좀 밀어두겠다 뭐 이런 말씀.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이런 사태가 결국은 신현수 수석한테 힘이 더 실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박범계 장관도 아주 그 유감을 표명했지만 그게 저는 사과 입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있었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얘기했기 때문에 신수석 입장에서 그 부분을 사과로 받아들여서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 성공이라는 큰 틀에서 아마 본인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서실장까지 만류했지만 일단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는 대통령이 검찰 간부 인사를 사인할 때 신현수 수석이 배제되면서 시작이 됐죠. 게다가 신 수석은 이성윤 교체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던 것으로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정권 말 잘 듣는 분들, 중앙지검 다 여러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정말 우리 검찰 조직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겁니까? 여러분들은 권력이 잘고 있는 출세할지 몰라도 의원님께서 검찰이 다르게 수사하라는 취지에 저희가 공론에서 앞으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또 새롭게 알려진 보도 하나가 있는데 실제로 검찰 고위급 인사 핵심이 이성윤 지검장 교체 여부였는데 교체하자 직접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실제로 후임자까지 어느 정도 신수석이 염두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검사장 인사가 일요일 날 발표되는 것부터 아주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 4명이 발표가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유임되고 그다음에 심재철 검찰국장이 남부지검장으로 가는 게 이제 그중에 4명 중에서도 중요한 2가지인데 인사는 여러 검사들, 검사 개개인들한테 그리고 검찰 조직에 주는 메시지죠.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정권 방탄 인사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뭐 언론 보도나 이제 검찰의 일부 평에 의하면 그 정권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문계기 수사를 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왔어요. 네. 법리 검토를 깐깐하게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생각해보라고 계속 이제 반려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유임을 한다. 조직 장악력이 떨어져서 사실 중앙지검 차장이 그만두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윤석열 총장 그 직무 배제나 징계 사태 때 그 하급자들이 이제 좀 항명 사태를 벌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직 장악력이 떨어졌다는 게 확인이 되고 그리고 사실은 여러 사건의 수사 대상자이기도 해요. 여러 사건에서 지금 수사 이제 언제 소환이 되느냐. 이성윤 지검장. 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많으면 중앙지검이라는 게 얼마나 거대한 조직입니까? 핵심이죠. 이제 대검 중수부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 자리를 계속 가지고 있다. 이렇다는 거는 개개인 검사들한테는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엔 신현수 수석 입장에서는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그다음에 검찰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반드시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정권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후임자를 추천해야 그 비판 없는 그 대안 없는 비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안까지 제공을 했는데 만약에 언짢은 소리를 들었다는 이 일부 보도와 같은 그런 반응이 있었다고 하면 본인이 이제 역할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 네. 일부 보도를 인용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진실인지 저희가 좀 가감해서 들어야 됩니다만 실제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정말 신현수 수석에게 언짢은 소리를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전직 수석들, 청와대 수석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종합을 해드리면, 예. 사실은 수석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대통령을 만납니다. 근데 수석들이 언제부터 이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냐 하면 대통령이 자기가 말을 했는데 반응이 없을 때, 또 대통령이 눈빛을 마주치지 않을 때, 또 대통령이 아예 부르질 않을 때, 제가 아는 한 전직 수석 같은 경우는 대통령한테 이제 자녀 문제에 대한 아주 충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다음부터 한 달 동안 찾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가라는 신호구나 라고 사표를 했더니 바로 수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신현수 수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인연이 꽤 오래 깊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신현수 수석을 선택한 건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본인도 알 거예요. 왜 본인이 선택했는지, 왜 그동안 검찰 출신들을 배제했는데 검찰 출신은 본인을 선택했는지, 그건 아마 본인은 보고 그동안 추윤 갈등을 좀 이제는 좀 중재해라 라는 그런 미션을 받고 본인이 아마 수락을 했을 거예요. 사실은 신현수 수석이 그렇게 뭐 자리에 연연한 분이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이 어려운 민정수석을 한 이유는 대통령이 자신을 선택한 이유가 중간에서 뭔가 중재를 하고 그럼 당신 뜻대로 내가 어떤 면에서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딱 이제 인사안이 부딪히니까 대통령이 아니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밑에서 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을 안 듣고 여러 가지 검사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이제 쓴소리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러면 추론입니다만. 그렇죠. 출연이죠. 그러면 신현수 수석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할 역할이 없구나. 왜냐하면 내가 대통령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뭔가 신중하게 듣고 그걸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그 반응 자체가 좋지 않다고 한다면 마음속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을 거 아닌가. 아마 그런 판단을 했을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게 아닌가. 사실 며칠 전 회의에서 대통령이 한마디도 안 했다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티타임에서요. 티타임에서.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나마 신현수 수석 마음속에는 이제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사인으로 받아주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게 사실 자칫 대통령과의 기싸움으로 비출 수밖에 없음에도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는 이유, 바로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 절차 과정에 있었던 이 절차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신현수 수석, 박범계 장관, 이광철 비서관 등등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게? 인사기조를 어떻게 가져가든 또는 그 과정에서 어떤 조율 과정을 거쳤고 어떤 이견이 있었건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고요. 지금 이런 인물들을 자꾸만 등장을 시켜서 무슨 조구라인이다 뭐 또 패싱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이간을 하는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내이득을 부추기고 있는 극단적인 정치적 행위다. 지금 들으신 여당의 의원 목소리도 그렇고 이광철 민정비서관 본인도 그렇고 자기 이렇게 보고서 낸 적 없고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다 아니라고 하는데 왜 계속해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직보했고 박범계 장관이 또 이런 계속 의혹은 왜 불거지는 겁니까? 지금 이제 가장 핵심이 과연 대통령한테 검사장 인사안을 누가 가지고 가서 결재를 맡았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하고 이광철 민정비서관입니다. 근데 누굴까? 여러 사람을 취재해가지고 지금 확신을 하거나 아니고 완전히 확인을 한 건 아니지만요. 전체적으로 쭉 취재를 해본 거에 따르면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신현수 민정수석을 제끼고 대통령한테 가지고 와서 그거를 받은 거는 아닌 걸로 제가 보기엔 취재가 됩니다. 하족과 국장이 직접 취재하셨을 때입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봐도 이거는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것이다. 자, 그러면 박범계 장관이 그러면 대면으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받은 것이냐. 지금 청와대에서 모든 결재는 전자결재로 이루어집니다. 예. 전자결재는요. 만약에 검사장 인사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재청안을 내고 그러면 민정수석이 그걸 결재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재하고 대통령이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걸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오케이가 되면은 형식적으로 전자결재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신현수 민정수석은 당일 발표할 때까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박범계 장관은 올렸잖아요. 그렇다면은
올린 사람이 직접 대면 보고를 한 다음에 사후 결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제 추론입니다. 이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 여러 취재를 통해서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이나 뭐 당사자가 입장 밝히지 예, 않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쭉 많은 취재를 통해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제가 보기엔 신현수 수석을 패싱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광철 비서관은 신수석 바로 밑에 있는 그렇습니다. 비서관인 그리고 거잖아요. 조국의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동안 많이 패싱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 보도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거는 사실과 많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고 나름대로 신현수 민정수석이 상당히 신뢰하는 비서관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두 관계 혹은 뭐 조국 라인 대 비조국 라인의 갈등보다는 예. 한국장이 직접 취재했을 때는 박 장관이 직접 구두로 어느 정도 오케이 사인을 받고 나중에 전자결제 형식으로 대통령 사인을 받았다. 그랬을 이게 지금 가능성이 논란의 있습니다. 핵심이다.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질 않고 있는데 그 부분 실제로 결제를 맡은 그거를 보면은 언제 결제되는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처럼 청와대는 이제 이 사이 파문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당권 주자 시절, 그러니까 6년 전인 2015년에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 문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으로 드러난 기강 붕괴 보면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거듭되고 있는 그 국정 실패의 근본 원인이 청와대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들 앞에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의 항명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는 게 6년 전 문 대통령의 말이었거든요. 그렇죠. 이현정 의원님. 네. 뭐 당시에 긴급 성명까지 냈고 콩가루 집안이란 말이 있지만 국가 운영의 심장부가 어떻게 이처럼 비극의 만화경일 수가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당시 했는데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 항명과 지금 신현수 수석의 사이 파동을 직접 비교는 가능한 겁니까? 일단 당시 상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김영한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입니다. 당시에 바로 위에가 누가 있었냐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었어요. 예. 검찰 선배죠. 바로 밑에 민정비서관을 누가 했냐면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당시 밑에 있었어요. 아하.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영한 수석은 굉장히 조용한 분이에요. 사실은 뭐 취임하고 나서 뭐 부서 회식도 한 번 안 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기자들하고 아예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데 보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누구하고 주로 일을 했냐면 바로 우병우 민정비서관하고 직통 라인을 통해서 지시하고 이 일을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영한 수석은 뭐 제가 듣기로는 거의 9 to 5, 즉 뭐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역할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 김영한 민정수석을 법사위에서 출두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청와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민정수석을 출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당시에 그 법사위에 나가 있던 김기춘 실장이 그럼 출석시키겠다라고 해서 김영한 수석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신 좀 출석하라고. 그랬더니 김영한 수석이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출석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사표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표를 던져버리고 바로 짐 싸서 나가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결국 출석을 안 한 게 됐거든요. 당시 그 김영한 수석 파동인데 문제는 김영한 수석이 당시 모든 일을 비망록처럼 전부 다 남겨뒀습니다. 기록을 했군요. 기록을 남겨뒀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국정농단 수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지금 사용이 됐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그 이후에 김영한 수석이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민정수석이 이런 게 지금 청와대가 말이 되냐라고 이제 비판하셨는데 이번 상황을 좀 비교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민정수석이 자신이 검찰총장하고 인사협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범계 장관이 인사를 발표해버렸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 청와대의 중요한 인사는 민정수석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수시로 보고되고 지시를 하면서 검증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대통령하고 법무장관으로 두 사람이 같이 그냥 직통라인을 통해서 그냥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 비교하면 거의 구조는 똑같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똑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당시에 문재인 대표도 청와대 사과라고 이야기했지 않냐 대통령한테. 그럼 지금도 사과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지금 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 교수님, 네. 그러면 네. 뭐 이현정 의원님의 말씀을 받아서 질문을 드리면 신현수 수석이 복귀를 하든 안 하든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6년 전이라면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그 부분은 신현수 수석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그럴 기회가 있으면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뭐 꼭 제가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수석 보좌관 회의나 이런 데서 국민들 앞에 유감을 표명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지금 상태는 아니라고 봐요. 일단 신현수 수석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고요. 또 이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상세하게 사실은 모든 얘기를 얘기한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 갈등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을 했고 그 말은 청와대가 입장을 이미 밝힌 거예요.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하나하나 다 나서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여당의 대표나 야당의 대표나 원내대표는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뭐 개인 간의 갈등의 문제, 이런 조직의 문제 가지고 대통령이 일일이 다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미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모든 걸 다 얘기했고 이게 만약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일단락되면 혹시나 대통령이 다른 어떤 모임이나 뭐 이런 회의에서 유감 표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번 사위 파문에 대해서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청와대 반응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 참모들이 이번에도 대통령은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치외법권 지역에 있는 구름 위에 있는 신성한 존재라고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시는 겁니까? 대통령은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국민 무시이고 오만불손의 소치입니다. 야당의 비판도 비판이지만 이도하 변호사님, 중앙일보와 유인태 전 수석, 노무현 정부 당시 수석이었던 유인태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넘게 추윤 갈등을 방치해놓고 뭔가 달라지겠다고 선언하는 건데 이럴 거면 뭐하러 멀쩡한 신현수 수석을 임명했냐. 결국 대통령에게 치명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대통령께서 뭐 사과를 하실지 아니면 유감을 표명하실지 어떨지를 모르지만 대통령한테 치명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저도 그랬지만 처음부터 변호사를 쭉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직 생활이라는 걸 청와대에서 처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민정수석 2번 하시고 시민사회수석하고 대통령 실장을 했으니까.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가장 익숙한 그 조직 생활이라는 게 청와대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리고 본인의 거의 조직에 대한 모든 기준이 청와대에 있으실 거예요. 그러실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때 그리고 같이 일했던 사정비서관이던 신현수 수석을 데려와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본인 이제 임기가 1년 조금 더 남았다고요. 그럼 레임덕 관리를 하기 위해서 데려오신 건데 그랬을 때 이런 정말 온갖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신현수 수석을 개인적으로 몰라요. 저희는 이제 학번 차이도 많이 나고 기수 차이도 많이 나니까 모르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신현수 수석이 기자분들이나 이 네트워킹이 되게 좋구나. 아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결부시키지 말라는 얘기는 대통령의 심기를 생각한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 타격이 너무 클 것 같으니까 대통령과 결부시키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한나라 명신 공광의 고사인데요. 온실수. 이제 친척들이 이제 조정 중신한테 그 궁궐에 온실에 뭐가 무슨 나무가 심어져 있느냐 이러니까 이것도 대답을 안 해줬다 그러죠. 이게 청와대 공직자의 기본 자세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금태섭 의원이 대통령이 아니라 임금님이냐 온실수 얘기를 안 하는 것처럼 청와대 얘기를 안 하고 대통령하고 결부시키면 안 되냐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 근데 이런 얘기가 자세히 청와대에 있었던 얘기가 자세히 나오는 게 보통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죠. 레임덕의 현상 중에 하나다. 온실수 얘기가 담을 넘어서 나오는 거는 그런 레임덕의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누구보다 이제 절실히 느낄 분이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한테 그 유인태 전 정무수석도 청와대에 계셨던 분이니까 그렇죠. 대통령한테 치명상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신현수 민정수석은 지방에 집거 중이면서 주변 지휘들에게 좀 힘들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듯한데요. 첫 번째 이슈는 신현수 민정수석 인물에 집중해봤습니다.